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타이틀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모르는데 원래 전공은 공학 박사이시고 또 시인이시고 피지도 하시고 또 오페라 작곡도 하시고 또 글도 쓰시는 작가이기도 하시고 사실은 뭐 세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품인생대학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다식 대표님은 이제 전에 서울대학교 기계소개과 및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독일 아일대에서 기계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모토로에서 상무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신문학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우리 유공학 건설기학회 수석부회장님이기도 하시고 현재는 저희하고는 가장 밀접한 부분은 대성나 주요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장다일 대표님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특강을 듣게 된 거니까 한번 아주 집중해서 진심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호랑이가 아주 큰 차를 타가지고 몰고 가다가 악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악어한테 무슨 말을 했겠어요? 타이거. 오늘 강의할 거에 요거에 모체가 되는 책이 이것도 예전에 그런 생각 나눠주셨죠? 혹시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완전 기회는 잡아야지. 명품인생대학이라는 거는 비인가 그 형체도 없고 하나의 시스템만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설조를 한번 해보고 저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해달라가지고 이 앞에 좀 불을 좀 컨트롤 해놓고 물론 태진이 당연히 불 가능하겠죠. 대신님 안 되나? 저희 옆에 스위치 좀 돼 있는. 가지고 오시면 아니 여기 이거 안 되네. 아니 그걸 하면 되는 거냐?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 옆에 온데 있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아까 사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일은 언제 하냐 해가지고 꼭 제가 이제 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산에 있을 때 대우중공 때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비공식 그래가지고 사고에 나왔지만 제가 특허도 했었고 근데 돈은 거의 제가 워낙 산업기술만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제학회도 많이 발표했고 제가 국제학회 가면 집중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독일에 있는 책 2권에 제 논문이 레퍼런스로 실리는데 제가 그냥 놀기만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88년도에 이 시즌 가지고 88년도 안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책은 안 보고 TV만 봐가지고 출판사가 망해서 도와주다가 집안채 말아먹은 애가 이제 그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88년도에 대성라지가 상륙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그 뒤에도 오페라 CD도 내고 책 2번째도 내고 그 다음에 일반 음반도 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년도에 했는데 한번 공연을 하고 2번째로 했던 거 좀 크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장천노래가 600명 들어갔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한다는 그 해 2월 15일 날 이걸 하느냐 맞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450명 정도의 그 관객을 유치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건 제 유튜브나 제 그 블로그에 오시면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CNF에서 알게 된 사람이 이제 그 CTS의 사장으로 계셨는데 그 사람이 뭐 예술단장으로 바뀌면서 뭔가 무슨 거리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왜 오페라 대본을 주면은 자기들이 연주를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걸려들었는데 딱 보더니 뭐 이건 CTS라는 방송국에서 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밖에서 해야 되니까 시드만으로 3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무슨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환갑되는 나이라서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야 니네 환갑기념으로 뭐 한 100만 원씩 내라 30명 우리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에 한 2명 정도가 100만 원 주겠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우리 회장님한테 2천만 원 삥 뜯고 우리 또 저를 아는 기업하는 개인들한테는 안 받아요. 기업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단체도 문화사업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영수증 다 끊어주고 해서 3천만 원 줘가지고 이때 꽤 크게 했어요. 세 팀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나온 출연진들은 뭐 한혜종이라고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출신들의 뭐 숙대 교수도 있고 대단히 크게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있다 보니까 하여튼 표값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게 파토가 나고 결국은 저는 좀 전문용어로 좀 사기당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방송 CTS 방송국하고 한 크리스천 문화 협회 그 둘이가 서로 하면서 제가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우리 이제 독일 교수님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는데 오페라 어떻게 된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게 또 언제 될 건데 이게 미라클이거든요. 미라클은 보통 때 나타나는 거니까 딱 그때 카이로스 시간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설계를 하고 사시는지요?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벌써 이제 옛날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CA 협회 그러니까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그 학회에 와가지고 이 강의를 했어요. 설계론인데 왜 여러분들은 뭐 제품 개발할 때 디자인해서 시뮬레이션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은 설계도 안 하고 대충 나무 눈치 보다가 한 40 넘으니까 이게 아닌 게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통계가 맞는지 모르는 3.5% 정도가 디자인하고 산다고 해. 근데 그 중에서 쓰고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작다. 근데 디자인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그 설계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니지 디자인. 그 설계를 매니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직장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매니저라는 말이 뭐냐면 매니저가 어떻게 해낸다 이런 뜻이지 그냥 딱 치면서 야 내가 과장인데 부장인데 제대로 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부인은 남편 매니지가 제일 어렵고 남편이 아내를 매니저한다는 어불상설이죠. 그렇습니다. 이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라는 것은 뭔가 목적 함수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그 펑션이 이루어지는 게 설계거든요. 근데 그거의 목표를 뭐로 해야 되냐? 남을 위한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한 인생을 설계하면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위한 설계. 그래서 여기 아까 드렸던 너 그러면 행복하겠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사장님 같은 연배와 그 60, 70대 되는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사업을 좀 성공한 사람이나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 절세하면서 넘겨줄까? 그것을 가지고 최정도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파이낸스 전문가로 들었어요. 제가 딱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이 자녀가 이 돈을 받았을 때 행복할지 뭐 할지를 연구해야 된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을 갖다가 건물 관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그나마 나은데 약물 중독자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태가 훨씬 많습니다. 공짜 많습니다. 우리 명품대회 핵심도 너 그러면 행복하겠니? 해서 나 이러면 행복할 거야. 30년의 꿈을 만드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은 재밌는 설계론이라고 독일어 뭐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그 설계론 책에 프로젝트 매니저의 마지막 조건이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뭐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꼭 그때 되면 막 고장이 망돼가지고 승질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프로젝트 매니저가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설계자는 내 고객이 옛날에 고노스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 고객이 엄마나 오빠나 누나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이 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한때 유행했던 거예요. 중광이라는 스님이 괜히 왔다 갔다. 뭐 한때 유행했던 그 노비명을 누가 씁니까? 본인이 안 쓰잖아요. 본인이 쓰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강요해가지고 비슷한데 그런 사람 말고는 자기가 원하는 걸 써주잖아요. 자기는 아주 멋있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 할 수 있다. 노비명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명예회복에 쓰임받은 자에게 감사하는데 한번 우리는 정말 내가 죽고 났을 때 남들이 나를 무엇을 기억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 스스로는 신학 한 사람 있고 어떤 이게 눈에 익었었는데 나의 이 지구상에서 머물렀던 그 삶에 대한 그 정의 결론은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최소한 누구에게냐 자녀와 남은 가족에게는 적어도 그 의미가 남는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수학이잖아요. 여기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수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미분 적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말이에요. 서울대 들어온 애들도 공대 들어온 애들 미분 적분 못해가지고 미분을 적분을 못해가지고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어요. 제가 후배가 서울대 그 수학 교수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친구. 애들이 그러니까 한 학기를 적분을 가르쳐요. 미적분을 모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시대에서. 근데 인생은 맛은 미분이 있고 열매는 적분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뭔가 맛을 느낄 때는 뭐 변화가 있어야 기운이 있거든요. 그 맛을 느끼는데 맛이 점점 강해지면 뭐가 되냐? 나중에는 뭐 도박이랄지 약물이랄지 색소랄지 뭐 이런 데가 그럼 아찔아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딱 적분을 해보면 완전히 막는 거예요. 인생의 적분은 뭐냐면 내가 누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무슨 일에 살았는가를 시간으로 혹은 또 다른 그 환경 함수라는 걸 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게 인생이다. 우리 김 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 기억이 나는데 김 사장님은 내가 엄청 멋있다는데 직원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 사장님 그러지 않겠지만 그게 살아있을 때도 적분이 나타나고 소위 수학의 piecewise continuous인데 적분이 나타나는데 죽으면 우리는 보통 죽으면 그 사람 적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뒤에 남은 사람 문제가요.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후반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적분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거고 그 시간을 몇 분 정도 하는 것도 제가 아니 저기 뭐 그 기본적으로 인생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뭐 저도 그런 게 우리 애들 뭐 결혼할 때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뭐 집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돈이 없었지만 아무튼 대부분 그걸 가지고 살고 내가 또 남들한테 땅땅거리면서 땅 써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남을 자식들에게 남을 이겨라 1등해라 덜 떨어진 애도 놀지 마라 아파트 평수 낮은 애들이랑 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톤이 말하는 조건은 참 재미있어요. 먹고 사는 게 조금 부족하지만 먹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칭찬하기에 부족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저 같은 경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경우에 한 2%밖에 인정 못 받는 것은 본인 느낌. 남들이 볼 때는 99% 인정받는 그런 거죠.
남과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이 이기지만 두 사람 반 못 이기는. 그다음에 청중이 반 정도 이런 정도가 행복의 어떤 기준이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완벽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또 부와 관계에서도 이게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부하의 쭉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0.5조 넘으면 플럭처에이션 돼가지고 0.5조 이상 돼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워런 버핏한테 우리 옛날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아가씨 정 미스정이라는 아가씨가 이 북한 투자 때문에 빚으러 가서 돈 좀 많이 달라니까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줘갖고 버린 놈들 너무 많이 벌다. 아마 이번에 그룹 걸그룹도 52억을 받는. 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성공하고 싶으면 젊었을 때 성공이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지가 인생 맛이 계속 마이너스로 뭐가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인생은 우리가 설계하는 목표는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조건을 의외로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물리학 업체에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있죠. 그건 아시나요? 행복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남 욕하고 화나게 하고 못 살고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에 따라서 아주 깡패나 나쁜 놈들은 별로 성적 안 읽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안 쓰여가지고 뭐 자살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 참. 그게 스트레스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압력, 다 뉴턴 오버 메타적스 이 똑같거든요. 이거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 내가 얼마의 돈과 얼마의 시간을 쓸 거냐 이걸 설계한 것이 진짜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법은 뭐 여기 태진 시스템도 할 수도 있고 대선 날짜 올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요양선을 타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정말 달리기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달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방법이 정해진다. 행복은 설계순이다. 우리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뭐 영화도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혹시 좀 나이 든 사람들 꺼내겠다 얘기가 들었더니. 근데 그럼 뭔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성적순이 아니라 공부하기 시작해서 하는 건데 저희 막내가 이제 그 장모함이라고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도 자주 보고 내일 하나 마지막 공부하고 시트콤이 나옵니다. 우리 걔가 하니까 우리 이제 큰애 둘째는 뭐 괜찮은 데 나와서 이제 뭐도 하여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아주 특이한 길을 걸어오니까 공부가 정말 쉬운 거예요. 공부처럼 약간 좀 잘못 오해하면 눌리는 것 같은데 공부만큼 자기 인풋에 대해서 대접받고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예술 이런 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뭐 100,000분의 1. 그래서 진짜 힘들고 빈익빈 부리고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입사원하고 저기 임원하고 뭐 1000배, 10,000배 차이가 뭐 어떻게 있어요? 실제로 차이가 나요. 영화 같은데 조연출하고 메인 배우하고 정말 1000배. 기본적인 행복은 기대치 어느 정도 만들어요. 설계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행복은 지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복권이에요. 복권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99.95%는 다 인생 많아요. 옛날에 재미있는 사건이 한국 있었죠. 복권을 핸드폰 팔던 사람이 복권이 돼가지고 17억인가 그때 또 제 기억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마누라하고 다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에 잡혔어요. 핸드폰 훔치다가 왜? 복권 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 첫 번째 바꾸는 게 옷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나 남편을 바꾼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인생이 망하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로 소주에다가 그 5년 전에 뭐 쌀국수도 맛있었는데 좀 어디 가가지고 한 병당 뭐 200~300짜리 이런 거 먹다가 보니까 돈 나가는 것은 정말 물살처럼 나와요.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서 나가면 금방 나가요. 그래서 설계한 것만큼 자기가 바라는 거 만족도가 그 행복 순서가 바뀐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것은 그 행복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잘 누리고 매니지를 해야 된다. 항상 내가 설계한 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개발도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일이 있고 고객이 마음을 바꾸질 않나 아니면 법규가 바뀌질 않나 엄청난 외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젊은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나이들이 행복하고 퇴직해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중요하다. 이겨내지 않은 거예요. 뭐 정말 악마 같은 그 나쁜 놈들 내가 지는 거예요. 지면 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살아내. 예, 최인철 교수가 근데 거의 예, 제 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남들이 제가 베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제 책이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낀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또 뭐 긍정과 부정이 이상적이면 2931대 이게 하나 이때 일인데 부정이 0은 아니다 이런 뭐가 좀 잘못되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행복의 조건이 행운하고는 다릅니다. 로또되고 이런 그 행운은 행복이야. 행복은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행복처럼 몸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행복한데 내일은 불행할지 점쳐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행복 아니겠지. 행복은 어떻게 보면 내공이에요. 내공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가 이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어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망합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몇천만 원이 들어가면 아마 걔네들이 그걸 딱 저축해가지고 그것도 훔친 돈 같은 저축을 잘 쓰죠. 저도 옛날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잡혔는데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 DNA 분석을 해야 돼.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한 기법이 일찍이 보면 잘 나오는데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최초의 기억이라고 심리학에서 말하거든요. 최초의 꿈이 있어요. 뭐 스포츠 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장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이게 계속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채워가면서 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채울 수 있는 걸 채운 다음에 이게 왜 그런 걸 했습니까? 그때 취미는 뭐였나? 좋아했던 걸 딱 하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서울대에서 박사한 우리 딸 친구 관련된 남들은 이제 박사니까 연구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연구된 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자기를 좀 아시아를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현모양처럼 턱도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꿈에 다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때 직원이었던 건데 이 친구는 한양대 대학원 나온 거거든요. 이 친구는 음악인이 되고 싶었는데 소재 쪽에 어떤 석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재즈 기타를 하고 가지고 자기는 10몇 시간 연습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후배가 형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끄적끄적 바로 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난감한 거죠. 이거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그 엔지니어로 왔어요. 얘가 원하던 것은 우주랑 호기심 이런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경쟁력이 선택하고 근데 본인 타협을 했는데 이걸 다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취미 쪽으로 7대3 내지는 9대1 제가 우리 직원 딸아이가 플룻 한다고 1000만원짜리 플룻을 샀더라고요. 초등학생 1000만원 비싼 거거든요. 플룻이 전문가들은 그게 중저가입니다. 고가으로 하면 훨씬 더 비싼 거고. 물론 바이올린 이 키 하나만 해도 3천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잘 생각해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숭실에 나오는 플룻 전문가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기로 바꿨어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어릴 때 잘한다고 했지 이거 하면 돈 안 된다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시집도 못 가고 지금 시집 안 가면 못 가는 워낙 잘 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연대 상업과 나와서 응원대장도 하고 지금도 뭐 사내 KBS 사내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집에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팔아서 독일에 7년 공부했는데 한국 오니까 뭐 책상은 잡이 없었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지금 어렵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나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타고 그러면서 엄청 많아요. 네. 외국에는 참 그렇게 잘한다. 옛날 테니스 세계 선수 있던 사람이 치과에서 일했거든요. 뭐 그런 거. 우리나라는 너무 사실 저도 공부 말고는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학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한국은 지나치게 그냥 시험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명품 인생대학이에요. 명품 인생대학이 뭐냐? 명품이란 게 뭐냐? 혹시 명품이 뭔지 아세요? 명품 백이나 뭐 가지고 있으면 명품 양복이나 요즘 넥타이도 명품은 뭐 중고가 2~30만 원 하더라고. 그러면 새 것도 뭐 제가 비싸게 좀 18만 원짜리. 네, 있습니다. 네? 벨트 있습니다. 아 그래? 명품은 정의가 뭐예요? 명품의 정의. 좀 특별하고 네. 남들과 쉽게 다닐 수 없는. 네,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명품은 원자재 값이 41위가 넘어야 되고 100m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품을 제가 옛날에 명품 불사학교 만든 명품이라는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고 이것이 명품 인생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명품 인생대학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까 들었던 과연 양산에 와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체험을 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저기 이론서가 있다면은 실천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고 억지로는 안 했어요. 처음에 1기가 4명 들어왔고 2기가 7명 들어왔어요. 그 책 읽어보시면 알지만 3기에서 온다고 해요. 덕담소리야. 내가 1, 2기 때 그때 애걸을 하지 않고 거의 부탁까지 했는데 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7명 데리고 와봐. 이게 9명 데려가지고 1명 빠지고 8명이 돼서 전체가 이제 19명인데 1명이 준거 퇴사해가지고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30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뒤에서 명품대학을 만든 시장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아주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뭐 여기 종교는 없지만 사실은 정말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자를 레스펙트해야 된다. 정말로 빌딩 2채 가지고 있고 공장 뭐 1,000억짜리 뭐 있다고 해서 레스펙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에 아무 적고 산다면 이 사람과 살고 싶다. 그게 사실은 레스펙트 받는 그런 인생을 세상을 바꾸겠다는 아주 좀 무한도전보다 뭐 1,000억 배 정도 어려운 그 시대를 만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꿈꾸고 있으니까 공돌이가 뭐 오페라 듣고 그렇죠. 그 오페라 공연한 걸 때 돈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처음에 할 때 2,000억만 들었어요. 제가 그때 임원이긴 하지만 우리 마누라가 그날 자기가 잘한 것은 없지만 반대는 안 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 2,000만 원짜리 공연한다고 부인은 쫓겨나지 않아요? 명품 인생대학에는 칼비테라는 여러분들 안 들어봤지만 저도 수년 전에 했는데 칼비테 박사의 교육 이론에서 몬테소리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봤어요. 몬테소리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칼비테 이 양반은 이 책 나중에 사서 읽기는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주 이름 똑같아. 그러면 저는 책을 3번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요것도 제 강의를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교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독일에 교수가 너무 썩어가지고, 지금만 썩은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교수는 다 썩어요. 옛날 동굴벽화에도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 수면의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한테 학교에 뇌물 좀 주라고, 선생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뇌물 주니까 선생님이 자기 점수도 좋게 해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슈메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칼비테 이분의 교육처라고 제가 이 두꺼운 책을 3번 정리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서당이 있고 몬테소리는 여기서 나와요. 유대인 학습법이 재밌습니다. 유대인 학습법은 뭐냐면은 집에서 아버지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랍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도서관 가서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이 문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를 안 따지더라도 최고의 노벨상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그리고 걔네들은 언어를 한 해에는 올해는 프랑스어 하면 그 집안 프랑스 쓰고, 그 다음에 독일어, 영어.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스라엘만 자기들만 하고 영어나 뭐 몇 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걔네들은 12살이 되면 혼자 유럽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보시면 12살 되기 전에 오고 융프라 올라갈 때 요즘 100유로 들어, 옛날에 100달러였는데 그거 받고 안 받고 12살이거든요. 혹시 갈 일 있으면 12살 되기 전에 그러면 한국 신라면 줍니다. 돈 안 주면 안 되고. 명품으로 사는 인생을 키우려 하겠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당도 옛날에 그랬었죠. 사실 서당을 뭐 제 정식 다니는 적은 없지만 같은 책을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하고 그 일종의 멘토링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30년 후의 연습, 명품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5년 동안 연습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번에 우리 이용석 차장이라고 그 친구가 뭐 좋아했는데 책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독서하는 걸 하나의 어떤 명품대에서 키로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빠 따라서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수학경시도 나가고 뭐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가지고 이번 5월달에 명품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장관상, 과학부 장관상 실제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산업지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교회에서 간증 발표하듯이, 아마 이 책 보면 굉장히 좀 옛날에 힘든 이야기도 다 써놨어. 그게 보통 여러분 말을 하면 나 프라이버시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이미테이션을 나가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그 돈 빌린 것을 그걸 갖다가 뭐 한 5천만 원을 빨리 갚았어요. 자기 3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갚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18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중에 2가족은 원래 딩크족이라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쟤들이 행복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행복. 우리 국가에 충성한 거죠. 봉사한 거죠. 2가정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뭐 요거 다 첫째 읽어드리면, 근데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게 5년도 채우지 않았는데 애들이 변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앞에 30페이지 정도가 제가 대충 쓴 거고, 그 뒤에가 이제 진짜 파이널 리포트고, 그 뒤에는 백데이터가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30페이지까지, 그냥 시간이 되면 130페이지까지 읽으시면은 되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설계하게 돼요.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복은 설계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설계를 해도 내가 뭐가 행복한지를 설계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3기인데 생각을 숨쉬게. 이 문세영이라는 대리인데 자녀에게 물려주고 아들 하나 있고, 늦게 결혼해서 아들 하나 있는데 명품이 생긴다니까. 우리 또 김대문 내일을 기다리는 보면은 우리 조남생 같은 경우는 명품 대기파가 있고,
이 친구는 그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 깨달은 거야. 이대로 살다가 하루 종일 해도 달라질 게 없겠다는 중요한 깨달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 행복이라는 게 여기 보면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이다. 나도 그 아까 문세영 대리가 그런 질문을 한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냐면 지금 자기는 이제까지 행복이라는 단어는 써보지 왜? 자기가 행복은 남은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로 생각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이것도 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쫙쫙 써는 건 아니고 멘토가 중요하죠. 입학을 하면은 이 입학증도 1, 2기들은 없었어요. 3기들은 안 됐어. 과정은 똑같이 했는데 자기 명의를 같은 걸 만들어야 돼. 뒤에서 설명을 이게 이제 우리 조낙현 팀장이 했던 건데 이건 옛날에 본인 가족 대표 동료 멘토의 사인이 있어야 승인이 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라 이거 하는데 보통 두세 번, 아니면 너댓 번씩 빠꾸 맞아가지고 이게 왜 중요해? 이걸 어떤 이 친구가 지금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치수도 굉장히 나빴어. 근데 지금 초달성했어.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30년 후에 이 친구 30년 전에 했는 거지만 이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30년, 아니 나는 60년 해도 좋아요. 내가 나이는 행복하겠어. 자신 없으면 50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소위 커브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못 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퀀텀 점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5년 후에 목표를 정하는 거야. 수치적으로. 그럼 현재는 뭐다? 현재 5년 후에 똑같잖아요. 왜? 5년 뒤에는 나이가 났으니까 5년간 젊어지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믿었어야 돼요. 터치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한 그래서 잊어버리면 포기해요. 담배 끊었거나 술 끊거나 뭐 끊잖아요. 왜 그런지가 없어지면 다시 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도 담배 끊었어요. 딸내미가 아빠 담배 끊으라고 해야죠. 아들은 그냥 개길 수 있는데 딸내미가 아빠 담배 끊는다고 담배 끊으라고 해가지고 담배를 끊더라. 그래서 입학증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학을 발표를 합니다. 입학 계획을 발표를 하고 졸업증인데 이게 김대민 1, 2기 과대이기 때문에 김대민 어제 있고 이 케이스는 좀 만드는 거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디자인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표에다가 일반 증서를 줬습니다. 여기 보면 명품인생을 살 수 있는 기본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연습을 했는데 이 재밌는 대학이 입학은 다른데 졸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뒷사람들은 약간 좀 속성과로 해서 만들었고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 커리큘럼도 이 3기까지 마치면서 이들이 완성을 했고 커리큘럼들은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졸업하면서 꽃돌이 안 해가지고 꽃 안 가져왔으니까 꽃 있다 보니까 쉿 하고 그래서 뭔데 나중에 저한테 좀 꽃을 준비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졸업식에 참여한 우리 신부장님. 이 명품인생대의 메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고 자기 주도의 건데 이게 이제 정직군 멸종이라는 게 제 인간의 조건이에요. 인간이 저랑 같이 어떤 그룹이거나 이러려면 일단 정직해야 된다. 100% 정직할 수는 없겠지만 자세가 정직해요.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꿈만 있으면 개꿈이 되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 꿈과 열정, 우리 태진 사장님도 꿈과 열정이 너무 좀 넘치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고 꿈과 열정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쁘게 하는 정직하다는 건 신실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간다. 뭐 저도 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 저렇게 거짓말 좀 의심하지 잘 않습니다. 저도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 가지고 만들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스케줄을 잡았어요. 5년까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요것을 또 각자 이 나온 사람들이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요거 보면 예를 들면 인생 목표 계획에 대해서는 김대빈 과대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한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이거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면 좀 모디파이 할 수도 있고 각자에 맞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어지는데 60세 이후를 해가지고 일반 이 하나의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멋지게 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80인가 뭘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고 저도 이 친구 옛날에 한번 따라서 자전거 타다가 한번 힘들었거든요. 저도 자전거를 조금 타서 저는 뭐 한두 시간밖에 안 탔는데 이 친구는 게임이 안 돼가지고 이 친구 걷기 월 30만 원 하루에 10,000보를 걸면요 이 어깨에 내도 다 줘. 제가 아는 우리 협회 회장님도 저도 나이가 많으시는데 맨날 그러더니 10,000보 걷기를 한 1년간 하더니 여기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관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 조낙현 팀장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제로 했던 사진들 해가지고 이 동호회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런 것도 받고 저는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영업하는 지금 아까 장관상 받았던 그하고요.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다. 이 방법은 내가 목표는 저는 100% 그 사람이 있습니다. 멘토는 내가 하겠다는 게 너무 30년을 너무 현실적으로 바꾸라고 6개월 후나 5년 계획은 너무 과대하면 하지 말고 좀 낮추라고 해. 성공을 해야 소확행도 이렇게 성취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지. 하루에 내가 줄넘기를 갑자기 1,000개씩 하고 있다. 아니면 스쿼트를 하루에 3,000개 하겠다. 3,000개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루쯤 안 되거든요. 스쿼트 여러분들 하면 보통 사람들 20개 잘할 거예요. 저도 많이 할 때는 50개. 요즘에 다시 하려고 해요. 이 푸시업도 우리 이태원 과장 이 친구는 이제 자기 건강 프로그램 지금 한 200개 넘는가? 이게 800개 정도는 하면 또 괜찮은 거 같아요. 하루 한 번에 800개가 아니고 하루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건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타이프 써가지고 읽어주는 건데 이것은 그때 영상으로 읽어줬던 그런 사진이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3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지금은 내가 30년 나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30년이라는 텀을 가지고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우주선 타고 와서 지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지구를 떠나가지고 딱 보면서 지구가 둥글다. 지금도 평면 지구를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놀랐던 것처럼 30년이라는 걸 딱 조망하고 나서 뭐하냐면 인생은 다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30년 후의 사진을 이 친구가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 어플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 아버지 사진을 가졌어요. 30년 후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도플럼을 쓰는데 아까 이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게 일반 에세이가 아니라 자전적 에세이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썼고 좋게 썼습니다. 근데 그거 믿을 수가 없거든. 나하고 한 2, 3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충 아시잖아요. 평소에 뻥쟁이가 하면 아무리 좋게 써도 이게 픽션이지. 그래서 2, 3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 3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독학을 쓰고 1년 정도 후에 다시 이 책을 읽고 쓰는데 그냥 단순 독학이 아니라 나의 1년간의 이 변화를 하고 나에 대한 1년간의 더 심도 깊은 이해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다 하나의 레퍼런스로 그걸 하는데 마치 우리 빅뱅을 할 때 적색판이 가지고 빅뱅이라는 걸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을 갖다가 1년이라는 거에 하나의 레퍼런스를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레퍼런스 보고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변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친구들보다는 뭐 10년에서 30년 이상 먼저 갔으니까 이걸 비교하면서 이 두 번을 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많이 깨달아요. 옛날에는 이해 과정이라고 이번에 특징이지. 나를 딱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데 명칭은 모르지만 뭐 자기가 볼 때는 좋은 데 나왔지 뭐 되게 일만했지 누구였지 뭐 걱정이었겠네는 거예요. 근데 제 글 읽어보시면 저 죽으려다 살아보기 몇 번이고 정말 독일 박사인데 유치원생 갔다는 데서 5년 동안 들으면서 사축신 목사 개발하고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리얼에 나와요. 내가 뭐 피를 투하기다, 뭐 1년간 쉬기다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인생은 절대 쉬운 사람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깊이 이해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 제가 하는 중요한 문제는 제한을 없어요. 리미테이션을 제가. 대부분 나는 안 돼. 무슨 물고기가 그렇다면 나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 사람 여기 오고 강가에 가면 이름도 뭐 큰 데 가면 큰다고 해요. 그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도 똑같아.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비슷하게 우리가 명품 인생대학 비슷하게 미래 유학대학에 한번 했어요. 우리가 8명인가 했는데 우리 R&D에 나왔죠. 얘네들이 3년 정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전담도 아니고 회원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한 6개월 공부하고 나더니 일본에 와이사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너무 몰라요. 얘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보면은 조금만 해서 맨날 그것만 하니까 전자유학이라든지 미래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모르고 자기 소프트웨어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걸 다 하게 했어요. 마이크롬제 해가지고 뭐 우리 청소기처럼 벽받침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실습하게 하니까 애들이 잘은 못해도 겁이 없는 애들. 제가 잘하는 것은 겁 없이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은 그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아까 그 사무실에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뭔가 제한을 너 때문에 안 된다는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또 하나 했던 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혁신입니다. 1년에 52주인데 2주 휴가고 50번에 월요일날 금요일날 좀 다음 주에 뭐 한번 해보겠다. 평소 같으면 10시간 걸리던 내가 한 7시간에 해보겠다. 10개를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조립하거나 하는데 내가 다음 주에 15개, 한 20개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좀 약간 크레이지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50회를 시도해가지고 적어도 하나, 많게는 5개를 성공한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김재민 과장도 팀장이 된 게 그거였어. 이 금요일 하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그 외국 나가고 왜 나가야 될까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는 여러분도 하다면서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된다. 쉽게 하거나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하는 것이 50번 시도하면요 월요일이 행복합니다. 이거 시도 안 하면 월요일이 불행하고 금요일이 행복합니다. 네, 그 문화 체험을 시켰어요. 10가지, 한 가지 10번 하고 왔더니 어떤 친구들은 10가지를 했는데 어떤 때는 다 힘들어요. 새로운 체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에 대한 이 친구는 여기 가는 거야. 그래서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아빠가 뭐냐? 토요일날 그냥 평일날 술 먹고 힘드니까 퍼져 사고 애들이 놀자고 내가 고생했다 그러는데 이 숙제 때문에 애들 데리고 어디서 가고 음악회도 가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뮤지컬 가는 게 너무 좋더래. 돈이 비싸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가자. 그래서 내년에 뭐 갈까 뭘 찾고 이런 것이 가족의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이 친구도 나는 이 친구는 드럼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드럼 갔다가 해보니까 자기 아니면 그만두고. 근데 안 해보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김정원 교수가 이 친구가 남자가 1년에 145만 원짜리 선물을 자기에게 했는데 야 얘네는 너무 비싸니까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거니까 4, 50만 원짜리 선물을 꼭 해라. 적어도 30만 원 넘는 걸 해라. 여러분들 하십니까? 우리 남자분 여자분 자기 위해서 하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1년에 30만 원 넘는 선물을 하시라. 그게 뭐 술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오디오를 지금 30만 원 살 수 있어. 아니면 올해는 정말 앰프만 산 거라 그리고 싼 거로 듣다가 해마다 30만 원씩. 행복은 설계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죠.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설계 없이 사는 건 어떻겠냐.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지는 인생. 정말 내일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고 아들과 딸과 가족에 대해서 적어도 나 가까운 사람에게 떳떳해 보람이 있는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했지 주어진 삶으로 이렇게 피동도 살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나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살아왔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이루었거나 하지만 이루지 못해 좀 행복은 말이에요. 가다가 아니 가도 가만큼 행복해야 돼요. 가다가 아니 가면 망한 그 행복 아니에요. 그것은 로또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드는 고민이 네. 지금 뭐 집안 가정과 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양쪽에서 네. 다 조금 그 서로 간에 회사에서는 제 위치에서 좀 성공을 하고 싶고 네. 가정에서도 뭐 아빠로서 뭐 네. 와이프로서 네. 좀 그렇게 인정받고 하고 싶은데 양쪽 다 이렇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죠. 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아침 제가 몇 시에 출근하냐면 6시 10분에 출근하거든요. 우리 황규영 과장이라고 이 친구가 명문대 3기인데 일주일에 술을 7번 먹었어요. 지금 한 달에 7번 먹는데 좀 작게 먹어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냐? 6시 50분에 출근.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자기 개발을 하거나 제가 볼 때는 부장님이신 어려운께서는 지금 남자가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시간 2시간 내는 것은 거의 도움이에요. 불가능해요. 아침 일찍 나가면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하냐 밥도 뭐 안 먹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따뜻한 레몬 타고 소금 좀 타가지고 3잔만 마시면 되거든요. 그럼 양배추 드시고 그거 1년 하시고 저하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분명히 보람이 가능합니다. 네, 또 답변되면 안 돼요. 답변. 네. 그 책에 궁금한데 원래는 그 카리큘럼을 네. 이게 대표님이 이렇게 좀 추천해서 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약간 뭐 말씀하신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참여했던 이제 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만든 카리큘럼이 제가 엄청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만약 추천을 하나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30대 이제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은 어떤 뭐 아까 설계는 당연히 좋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한번 저희가 각자가 한번 해본다 그러면 추천할 만하신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그 이 프로그램은 제가 대부분 아이들 대학교 시행을 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마치 이 공자가 책을 안 썼지만 그 공자식으로 하는 게 그런 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번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딱 한다면 30년 전에 편지 쓰. 그거 바로 쓰지 말고 왜냐면 30년 후에 지금 나에게 써야 좀 쉽거든요. 오히려 30년 후에 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30년 후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쓸 거니까 지금이니까
뭐 지금 누구랑 내가 걔는 뭐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쓰지 말고 적어도 6개월 얘기 1년 후에 지금은 내가 한 그 1년이 사람이 배워. 네, 그거 아시고. 네, 그게 가장 저는 핵심이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단체로는 중요해요. 내가 한 명은 아는 게 한 7명 정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평가도 지가 숙제 내고 지가 평가하고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못 하면은 너무 높이고 낮추고 하거든요. 그걸 자기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업데이트를 해요. 3년 과정이라도 우리가 5년 뒤에 5년까지 하면 3년 정도만 해도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드시 멘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저 과대에 가지고 김대민 저기 선생님 오셨는데 한 말씀. 일기로 하셨잖아요. 네, 일기. 예, 네,